네, 장단 맞춤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변동폭 크죠? 종목 맞춤 장인과 함께 그 변동성 장세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보시죠. MTNW 김충성 어드바이저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출렁출렁 거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자, 일단 오후장 지금 위치에 대한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후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시장의 그 불안 요인 하나가 좀 제거된 이런 그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우리 시장, 네, 좀 한편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호적인 대외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우호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좋은 부분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불확실성이 좀 약간 제거된 것 치고는 사실 우리 시장이 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장 시작이 하면서 동반이 된 갭, 네, 갭을 제외하고는 사실 특정 밴드 내에서 제한된 등락들만 좀 반복이 됐었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지루한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던 그런 그 상황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는 이런 대외적인 변수가 있죠.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 은행권으로 경고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또 중국 쪽의 문제들, 네,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서는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제한된 등락들이 좀 약간은 계속적으로 좀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그래도 오를 종목들은 다 올라줬어요. 따져보면은 애니능률을 포함해서 교육주들 많이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고, 양자 컴퓨터 쪽 움직였고, 또 마음 AI를 비롯한 AI 쪽 움직였습니다. 하나같이 좀 어찌 보면 시장에서 더 크게 부각이 되고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 바로 이슈죠. 네, 이슈가 있어야지만이 우리 시장은 좀 더 이제 반응하고 또 탄력을 나타낸다라는 것. 아직까지 이 부분들이 변한 것은 없다라는 부분들이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이슈라는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이제 매매를 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좀 빠르다고 할까요? 그래요. 이슈가 나오고 종목들이 반응하게 되면은 올라요. 다들 오릅니다. 근데 그 순간적으로 또 이제 윗꼬리를 달기 일수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좀 까다로운 장세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좀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고 우리 시장에 좀 임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종목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재료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그에 대한 팁도 오늘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소개해 주실 첫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이야기 먼저 들어보죠. 네, 신규주에서 갖고 왔고요. 네. 카두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속해져 있는 섹터로 본다면 시스템반도체 쪽에 속해져 있는데, 네. 요즘에 그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란 말이죠. 네, 여기에 들어가는 특화형 데이터 저장 장치 SSD, 네, 여기에 SSD용 컨트롤러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쪽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업체들에게 제품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좀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2019년부터 본다면 이 파두도 예전 페이스북이죠. 메타. 네, 메타를 이제 고객사로 좀 확보를 하면서 이 독점 구조가 좀 깨졌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쪽 시장이 어땠습니까? 네, 계속적으로 수요 증가라든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장 확대와 함께 확실하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차트를 통해 바로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상장된 지 얼마 안 지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차트가 전부예요. 시작 이후에는 별다른 방향 없다가 한 차례 탄력, 그리고 그 이후에 내내 제한적인 등락들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장단 맞춤, 장대 양봉 이후에 단봉으로 쉬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장대 양봉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단봉으로 쉬어가고 있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주가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맞춤선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때마침 현재 구간과 근접되어 있는 가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8,000원 정도의 그 위치에 있습니다. 선을 그어보면은 이 정도 가격이 되겠죠. 여러분께서는 조금의 그 눌림을 이용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눌린다고 하면은 2차적으로는 37,000원 정도의 맞춤선이 또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선 그어놓은 이 구간에서 여러분께서 분할 매수한다라는 전략으로 보면 상당히 유리할 것 같고, 더불어 이 상황에서 또 상승 나타난다? 네, 목표 주가는 일단 마디 가격인 45,000선, 최근 앞단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앞단의 가격을 설정을 해드리겠고, 손절 가격은 35,000원 정도 우선 설정하고, 특이사항이 있다고 한다면은 방송 출연하는 날 다시 AS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45,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부 글로벌스타 팹리스
하이닉스로 선정됐다라는 뉴스도 있네요. 추가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기술력 있고 진입장벽 높은 기업 이야기를 해주셔서 관련된 기업 저희 한 달 전에 받아봤던 삼양 이야기 해볼게요. 자, 삼양 역시 목표가는 저희가 달성한 네. 이유인데 여기도 진입장벽 높은 쪽 하고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신규도 가능할지 추가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알려주세요. 먼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네요. 파두는 이 부분들 먼저 말씀드리고 좀 차례로 네, 좋아요. 넘어갈게요. 네. 이게 신규주 아니겠습니까? 네. 보통 1개월, 3개월, 6개월 보유예수 물량이 좀 있어요. 예, 그 부담도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인가요? 8월 7일에 상장을 했으니까 한 9월 7일 정도가 되겠죠. 이 부분에서 보유예수 물량이 제법 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 좀 감안을 하셔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좀 말씀 먼저 드리겠고, 그러니까 바로 삼양을 좀 보시겠습니다. 삼양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기업 내용이 튼실한 이런 그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인버터라는 부품이 있는데 여기에 캐파시터 필름이 이제 적용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이 삼양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죠. 국제과제를 통해서 이 전기차용 캐파시터를 개발을 좀 해왔는데 이미 국내 완성차로 들어가는 그 제품들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완료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 적용 범위가 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연히 뭐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게 공급 쇼티지 문제가 좀 발생을 했어요. 이게 공급 부족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발생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수요는 지금 많은데 공급이 타이트한 이런 상황,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아주 강한 탄력을 나타내고 있죠. 네, 강한 탄력 나타낸 이유, 그리고 단봉을 또 쉬어가고 있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이거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최근 상승 과정에서 확대됐던 이격이 있다 보니 이격을 축소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합니다. 추천 그 원리는 간단하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장대양 번개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단봉으로 계속적으로 쉬어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단 말이죠. 따라가지 않고도 단봉으로 쉬어갈 때 이렇게 여러분께 접근하셔도 충분히 승산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부침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어요. 제시해드렸던 가격은 5,500원 선을 목표 주가로 해드렸는데 이미 넘었습니다. 비중 절반을 무조건 챙겨주시고 남은 물량은 흐름을 봐가면서 능동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챙기고 추세 대응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장 마무리하고 어떻게 내일장 준비할지 그리고 추가적인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곁들여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장도 상승으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2,550선 안착 시도하고 있네요. 자, 마감하고 한 번 더 시장 알려드릴게요. 일단 29일장 이렇게 문 닫겠습니다. 네, 어제 온기가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잭슨홀 파고를 일단 한번 넘긴 상황, 그리고 미중 화해 모드에 대한 기대감도 솔솔 피어오르는 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오늘 장 빨간불로 양대지수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은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일단 코스피 지수 2,55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0.36% 정도의 상승폭. 코스닥은 오늘 고점 대비로 한 2포인트 밀리긴 했지만 0.75% 오르면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수급은 어떻게 하루 동안 흘러왔을까요? 일단 오늘 외국인 쪽에서는 유가증권 시장에 계속 팔자세로 대응을 했습니다. 연기금 주도로 해서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오늘은 확인이 되긴 했는데요. 기관, 외국인 모두 업종별로 봤을 때는 IT 업종에 대해서 오늘은 매도세가 좀 보였다라는 점 업종별로 봤을 때는 특징입니다. 철강, 금속 이쪽에 대해서도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 공세가 펼쳐졌고요. 금융 그리고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양매수가 들어온 하루였다는 업종별 특징 알려드리겠습니다. 변동수가 있었던 쪽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수급 현황 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기관, 외국인 모두 매수한 포지션으로 일단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도 출발한 이후에 7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보이기도 했는데요. 12시 구간의 매수로 전환, 그리고 1,000억 원 넘는 매수세로 오늘 마침표가 찍힌 모습입니다. 기관 역시 장 초반에는 매도였습니다. 500억 원가량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2시 구간의 변환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결국 끌어올렸습니다. 2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로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오늘장 코스닥 쪽에서는 펼쳐졌다. 외국인 쪽에서 이렇게 매수하는 힘을 보여준 건 4거래의 연속이라는 점도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환율 시장은 조용하게 움직였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1원 넘게 내리면서 1321원 선에 마침표 찍혔다라는 점 확인시켜 드리겠고요.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는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선전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발 호재 가장 강력하게 그래도 안정적으로
압도적으로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이버가 그래도 막판에 한 번 더 끌어올리면서 2%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특징입니다.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내에서는 그동안 대장주격 종목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소부장단에서 움직이는 종목,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를 가진 종목군은 그래도 올라오는 흐름 보셨는데요. 에코프로 비행과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 나란히 하락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에코프로 BM이 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그나마 엔터주 가운데 JYP 엔터가 오늘 강한 모습 보였다는 점 특징,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선전하는 모습 보이면서 셀트리온 제약까지 3% 넘게 올랐다는 점 종목별 시세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시장 전반으로 보면 어제는 중국 소비에 좀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반도체도 꿈틀,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테마단에서는 정책주의 움직임도 강했는데요. 자, 연속성 측면에서 어디를 봐야 될까요? 이렇게 마무리가 된 오늘, 내일은 어떤 전략 필요할지 위원님의 조언 지금부터 들려주시죠. 네, 우리 앵커님께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제 식으로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물 쪽에서는 기관 같은 경우는 양 매수를 취했죠.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순매수를 나타낸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규모 강도가 좀 크지가 않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을 보자니 코스피 쪽에서는 매도를 하고 또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를 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은 뭐겠습니까? 우리 시장 고질적인 문제가 차별화, 양극화, 또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여전히 제한된 지수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 또 우리 투자자분들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든 또 소외될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쪽을 본다면은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양 매수를 취했습니다. 콜옵션도 그렇고 풋옵션도 그렇고 양 매수를 취했습니다. 이거는 방향성이 아니고 변동성 확대예요. 이 말은 지수가 오르더라도 크게 오르고 내리더라도 크게 내려야지 이제 수익이 되는 이런 그래프적인 부분들 좀 그려놓은 상황인데, 때문에 아직 방향성이 아니고 변동성이기 때문에 시장 방향은 좀 확실하게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겠죠. 때문에 이제 시장은 여전히 어디로 갈까 좀 눈치 보기라든지 이렇게 좀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습니다. 시장 책스론비 끝나고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다라고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 시장 뭐에 반응하고 움직이겠습니까? 이슈예요. 네. 아직까지 이런 부분 얘기는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슈에서 매매 팁을 얻어야 된다. 사실 저는 다른 전략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 시장을 본다면 이렇게 아직까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더불어 본다면은 사실 이슈가 나오면 종목들은 오르게 마련이죠. 이럴 때 따라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섹터 자체에 호재성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당장은 주가가 조용한 것들, 이럴 때 조용할 때 좀 선점을 해놔야 앞으로 여러분께서 좀 더 이제 확률 높은 매매를 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까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은 장단 맞춤, 이 그렇죠.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조언 주시고 계십니다. 자, 맞춤 전략, 기다리는 전략, 지금 어느 쪽을 볼까요? 두 번째로 오늘 새로운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웰바이오텍. 위원님, 오늘 이 종목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 포인트 지금 이렇게 오른 종목인데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장단 맞춤 비법 알려주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이런 쪽부터 발을 담그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어제부터 좀 이제 조용하던 섹터 리튬 쪽이 2차 전지 쪽이 있는데 어제부터 좀 그쪽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됩니다. 역시나 그 리튬 쪽에 속해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근데 리튬 관련해서는 올해 들어서는 한 50% 가까이 좀 리튬 가격이 내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그 수요 증가, 급증, 이에 따른 기대감이 여전한 이런 그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그 짐바브웨 정부로부터 리튬 그 원강을요 정식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그쪽에서는 2,000톤 정도로 중국으로 가는 배 충분히 잘 선적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일단은 월 2만 톤 또 연 24만 톤이 되겠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전기차 시장 확대, 또 2차 전지 배터리 시장 확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아주 강한 탄력을 한 차례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내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고, 그런데 바로 이 구간이죠. 밀리지 않으려는 하방 영직성이 확보가 되면서 단봉으로 쉬어가는 과정이 그려졌습니다. 지금은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 바닥권을 탈피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시나 장대 양봉 이후에 단봉으로 쉬어가고 있는 상황, 맞춤선도 지금 구간과 근접해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3,300원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의 눌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3,200원 정도에 위치해 있어요. 네, 역시나 이 구간에 여러분께서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보시고, 1차적으로는 일단 4,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요. 손절가는 3,000원 정도를 제시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리튬에 연동해서 움직일 거다라고 가정을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리튬 키워드로 해서 이 종목에 대한 흐름 체크해보자라는 조언까지 한번 받아봤습니다. 저희 AS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큐렉소 이 종목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요, 위원님? 최근에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가 좀 잠잠한 듯도 하고, 하지만 이벤트가 남겨져 있는 시점에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목표가가 21,000원이었으니까요. 목표가는 이미 돌파를 해서 어느 정도 챙기신 분은 챙기셨을 텐데 궁금합니다. 더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인지 어떻게 지금 위치 확인해 주실까요? 한 3일 전이었죠. 아주 강한 탄력을 나타내고 이제 신고가를 이제 경신을 내놓은 네. 상황이에요. 네, 정말 가는 종목들만 가는 종목이 있고 끼 있고 세게 움직이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거기에 초점을 두시려면은 여러분은 장단 맞춤에 집중하고 또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뭐 한 차례 강한 탄력 나타내는 이유 좀 쉬어가고 있는데 역시나 뭐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지는 않습니다. 원체 그 급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격이 축소되는 과정은 필요해요. 또 로봇과 관련해서는 섹터 자체에 꾸준하게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모멘텀입니다. 주가를 쉽게 밀리지 않게 하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로봇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용, 산업용 이걸 떠나서 이 의료용 쪽도 지금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쪽 시장 같은 경우에는 25% 이상의 고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꾸준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오히려 그 조정이 좀 눌림이 깊다면은 오히려 그 매수 관점에서 봐도 손색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바로 제대로 된 그런 타점을 잡아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죠. 바로 이런 자리였습니다. 이런 자리 추천하고 바로 추천드리고 나서 시세가 본격적으로 붙고 있죠. 지금은 한 2, 3일간 좀 쉬고 있습니다만은 이격 축소 과정, 이격을 축소하는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눌리면 역시나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들, 기관 쪽에서 아주 매수가 이어지고 있죠. 하방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연기금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매수세가 끊임없이 지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돈 많고 정보력이 있는 주체들 여전히 그들로 하여금 인기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시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뛰어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넘은 종목에 대해서는 항상 반 정도 챙기고 가자고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부담 없는 비중으로 여러분들 추세 대응 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짧게 이것도 질문 드릴게요. 큐렉소 보긴 했지만 위원님께서 여러 로봇주도 추천을 해주신 바 있잖아요. 로봇주 전체로 봤을 때 여전히 추세는 유효하다로 정의를 해도 될지. 그럼요. 네. 그러면은 보유하고 계신 저희 여러 가지 종목 받아봤잖아요. SBB 테크도 그렇고 뉴로메카도 그렇고 일단은 더 끌고 가자. 네네. 알겠습니다. 확신의 예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장난맞춤 코너에서 새로운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종목에 대한 AS까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W 김충성 어드바이저와 함께했고요. 저희 코너 전체 프로그램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많이 준비해서 내일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